안녕하세요. 일신사입니다. 저희 채널에는 신박한 사연들이 많이 있으니 많은 분들의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번 사연은 쓰니님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낳는다는 헛소문을 퍼뜨리던 신우를 시부모님 앞에서 싸대기 여러 대를 날렸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0살 동갑내기 남편과 결혼 2년 차입니다. 둘 다 일하고 있고 아이 가지기 전에 달콤한 신혼도 즐기고 돈도 모으려고 아이는 2년 정도 더 있다가 낳을 생각이에요. 내년에 아이를 가지려고 합니다. 저희의 계획은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저를 볼 때마다 아이 낳으라고 난리였습니다. 회사 사람들, 거래처 사람들도 아이 안 갖냐고 지나가는 말로 묻는 정도인데 이것도 무시 못할 정도로 스트레스예요. 물론 그분들 생각 없이 안부를 묻는 것처럼 하는 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부부 사이의 계획을 구구절절 설명해 줄 수도 없고 본인이 이미 물어봤던 사실을 까먹고 반복해서 물어보고 하니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회사 동료들은 물어봐 주는 정도로 생각하고 그만큼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걱정해 준다고 좋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와 신우는 아이를 낳으라고 강요를 해서 정말 스트레스를 심하게 받았습니다. 아이 낳으면 제가 육아휴직이 가능해서 누구에게 도움 요청하지 않고 육아를 할 생각이에요. 시어머니는 결혼할 때부터 아이 맡기지 말라고 딱 선을 그었던 분이세요. 신우는 아이가 둘인데 전업주부입니다. 제가 아이를 안 낳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에 대해서 양가 부모님들 모두 알고 계신데 저희가 말씀드린 것은 들은 적 없다는 식으로 빨리 아이를 가지라고 하니 그때마다 또 설명을 드리기도 뭐해서 너무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시댁에 가면 스트레스만 받아서 돌아오니 잘 안 가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시댁 가까이 살아서 시댁에 가면 늘 얼굴을 보게 되는데 신우가 시어머니보다 더했어요. 자기 아이들 얼마나 예쁘냐고 하면서 얼른 아이 낳으라는 말로 시작해서 계속 아이 낳으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옆에서 맞장구 치고 계시고 시아버지도 은근히 말씀하시는데 남편이 하지 말라고 좋게 얘기해도 안 되더라고요. 신우가 하도 그런 소리 하길래 아이 낳으면 형님이 키워줄 것도 아니면서 그런 소리 하냐고 했더니 몸에 이상이 있는 것 아니면 여태까지 아이를 안 낳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더군요. 출산 계획에 대해서 여러 번 말했는데 무슨 소리 하시냐고 했더니 못 믿겠다고 하는데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도 신우에게 그만하라고 언성 높아지고 좀 티격태격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나서 한동안 시댁에 안 갔어요. 시댁에 가면 보나마나 신우가 있을 것이고 아직 어리기는 하지만 신우 아이들 앞에서 신우와 또 목소리 높여가며 싸우게 되면 아이들에게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까봐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한동안 시댁에 가지 않고 지내던 중에 시어머니 전화가 왔는데 정말 황당한 말씀을 하시더군요. 제가 몸에 문제가 있어서 아이를 못 갖는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하시는 거예요. 전혀 사실 아니라고 했더니 다 알고 있으니 바른 대로 말하는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 그러냐고 했더니 신우가 그랬다는 것이었죠. 신우가 무슨 근거로 그런 소리를 했냐고 했더니 결혼하고 2년이 다 돼가는데 아이가 없으면 뻔한 것이 아니냐고 억지를 부리시는데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산부인과에 가면 아이를 낳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으니 검사를 받고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감정이 상해서 그 증명서 보시고 아이를 가질 수 있다면 어쩔 것이고 못 갖는다면 어쩔 것이냐고 따졌죠. 시어머니는 잔말 말고 시키는 대로 하라고 하더군요. 퇴근하고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남편 노발대발 당장 시어머니와 신우 찾아간다고 하는 것을 억지로 말렸습니다. 남편이 욱하는 성격이 있거든요. 저에게 그러지는 않지만 화가 나면 물불 안 가리는 성격이에요. 남편과 차분하게 얘기했습니다. 주말에 찾아가서 확실하게 우리의 출산 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아이에 대한 얘기 하지 마시라고 말씀드리자고 했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신우가 와 있더군요. 시어머니는 저희 보자마자 앉기도 전에 산부인과에서 검진받은 서류를 가지고 왔냐고 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그런 것이 왜 필요하냐고 우리 계획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설명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제가 아이를 못 가지는 몸이라 그런 소리 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어 말씀하시더군요. 도대체 왜 그런 생각을 하시냐고 했더니 신우가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신우는 옆에서
자기 아이들 이렇게 예쁜 것을 보면 당장 아이를 낳는 것이 정상인데 아이가 안 생기는 것을 보면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하더군요. 남편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 있는 것인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고 저는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을 잃었습니다. 신우가 저에게 내 말이 맞지? 솔직하게 말해봐. 이랬어요. 시어머니는 기대하는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뇌구조는 어떻게 된 것인지 궁금할 뿐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우리 계획대로 하다 보니 그런 것이라고 헛소문 퍼뜨리지 말라고 신우에게 말했어요. 아이들도 보고 있는데 엄마가 그런 헛소문이나 퍼뜨리면 되겠냐고 했더니 갑자기 신우가 자기 아이들 얘기를 왜 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순간 번쩍했어요. 신우에게 따귀를 맞은 것이었어요. 너무 놀라웠습니다.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사람이 오히려 제 따귀를 때리는 것이 말이 되나요? 남편이 신우에게 욕을 하며 소리를 지르고 있고 저는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신우가 저에게 또 다가오면서 소리를 지르길래 제가 신우 싸대기를 있는 힘을 다해 때렸습니다. 한 번 때리니 더 흥분하게 되더라고요. 몇 대를 더 때렸는데 정확히 몇 대를 때렸는지는 기억이 나지를 않아요. 시어머니는 어딜 형님을 때리냐고 하시고 남편은 누나가 먼저 때리는 것 못 보셨냐고 난리치고 정말 아수라장이었네요. 남편이 저를 데리고 나오면서 다시는 여기 안 온다고 말하면서 아이 태어나도 볼 생각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도 나오면서 신우에게 그따위 행동을 하면 그렇게 아이 앞에서 쳐맞는 것이라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도 조심해서 행동하라고 말하고 나왔습니다. 집에 와서 남편이 괜찮냐고 미안하다고 하는데 내가 더 많이 때렸잖아 하면서 괜찮다고 했어요. 저는 정신없어서 잘 몰랐는데 제가 신우에게 맞았을 때 너무 화가 났는데 제가 신우를 신나게 때리길래 다 때릴 때까지 일부러 안 말리다가 제가 멈췄을 때 말리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른들 앞에서 윗사람에게 그렇게 한 것은 잘못이지만 신우가 하는 행동 당하고 그냥 왔다면 정말 평생 억울했을 것 같아요. 신우는 억울할 거예요. 시어머니도 화가 많이 났을 거고요. 다음날 시어머니가 전화로 저에게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냐고 하시는데 그러게 헛소리하는 딸을 잘 가르치셨으면 이런 일 안 생기지 않았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별일 없으니까 연락도 하지 마시라고 하고 전화 끊었어요. 남편은 화가 안 풀린다고 하면서 신우에게 며칠간 전화해서 욕하며 싸우더라고요. 내 마누라 건드린 거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주겠다고 시어머니께도 전화해서 난리치고 다시는 보지 말자고 했습니다. 안 그래도 스트레스 받았는데 잘 되었다 생각하려고요. 자기 마누라 당한 거 분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남편 덕분에 기분 나쁘지도 않고 괜찮은 것 같아요. 놀란 마음 가라앉히느라 며칠 힘들었는데 지금은 홀가분합니다. 잘하셨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경우에 적용되는 말이죠. 이제 시댁 신경 끊고 남편분과 즐거운 신혼 보내시면 되겠네요. 이번 사연은 쓰니님이 이혼 과정에서 자란 것을 언급하며 쓰니님에게 한맺히게 했던 신우를 대성통곡하게 해주었다는 사연인데요. 인과응보네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0대 아줌마예요. 남의 불행을 나의 행복으로 삼으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신우가 이혼했는데 솔직히 저는 통쾌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좀 못된 것이겠죠. 제가 신우에게 몇 마디 한 것을 가지고 신우가 대성통곡을 하는데 저 사실 그 모습 보면서 너무 시원했습니다. 자기에게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전혀 몰랐겠죠? 제가 너무한다고 욕하셔도 좋습니다. 여러분들께 욕먹을 각오하고 글 보내요. 저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이게 뭐 그리 큰 잘못인지 시댁에서 참 여러 가지 안 좋은 말들을 들었습니다. 남편이 커버를 쳐주기는 했지만 시어머니와 신우로부터 들은 말들은 아직도 상처로 남아있네요. 초등학교 고학년 때 저희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거든요. 아빠와 살다가 엄마와 살다가 하며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이혼이라는 것이 저에게는 뭔가 모를 자격지심이 되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어디 다녀왔다던가 뭐 했다던가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나는 친구들과 다르다는 생각에 혼자 괜한 고민을 했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어디 가서 나는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었을 때부터는 생각이 바뀌었어요. 차라리 저희 부모님이 이혼하고 사시는 것이 낫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같이 살던 때는 부모님이 싸우는 모습 외에는 기억에 남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저와 언니 때문에 부모님이 만나기도 했는데 가끔씩 만나 일상 대화도 하고 언젠가부터는 부모님이 서로를 걱정해주는 말도 해주는 것을 보면서 차라리 이혼하고 사시는 것이 자식들을 위해서도 훨씬 낫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혼 가정에서 자란 콤플렉스를 저는 공부로 덮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중학생 때부터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이혼 가정이라는 콤플렉스 때문에 성격도 소극적이었고 친구도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항상 집에서 공부 말고는 딱히 할 일도 없었고요. 열심히 공부했고 대학도 잘 가고 취업도 운 좋게 잘 되었습니다. 소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제 마음을 활짝 열어준 활발한 성격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도 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도 있지만 행운도 많이 따랐던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알던 시어머니와 신우는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누구에게 피해를 줄 사람들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 참 이기적인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남편도 본인 엄마와 누나에게 좀 시달리며 자란 사람이더군요. 그래서 남편이 이해심이 넓고 성격도 일부러 활달하려고 노력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을 은근히 지적했습니다. 제사 음식하는 것이 미숙한 저에게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이런 것들을 안 해봤을 것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제 나이 여자들이 결혼 전에 제사 음식에 익숙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빗대서 얘기를 하시니 화도 나고 성격이 소심해서 그 앞에서 받아치지도 못하는 제 자신이 한심하기도 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에게 화풀이를 하는 것이 전부였죠. 남편은 그래도 제 편이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시어머니나 신우가 저에 대해 이상한 소리를 하면 따지고 싸우고 그랬거든요. 시어머니가 그러니 신우도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을 지적하곤 했어요. 드라마를 같이 보다가 이혼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걸 보고 이혼 가정에서 자란 애들이 뭔가 모를 컴플렉스가 분명히 있고 언젠가 모난 성격이 드러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민하게 받아들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그런 얘기를 꼭 제 앞에서 해야 했는지 의문입니다. 신혼 때부터 제가 할 말을 다 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남편이 대신 나서주는 것밖에 없으니 시어머니와 신우는 남편 없는 경우에만 제 가슴에 못 박히는 말들을 하더라고요. 제가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에 대한 언급을 늘 하면서요. 남편에게 얘기해도 자기들은 그런 적이 없다고 할 게 뻔해서 그냥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한동안 참고만 있으니 도저히 못 참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시댁에 가지 않았던 기간이 있었어요. 중학생인 첫째가 3살 때부터 입학할 때까지였으니 5년 정도 시댁과 벽을 두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저를 원망하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항상 이해해주고 응원해 주었어요. 나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시댁에 안 가는 것이지만 남편은 가도 된다고 했는데 남편은 저와 의리가 있는데 혼자 가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면서 남편도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부모님과 전화 통화만 하고 지냈어요.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을 지적하며 저를 괴롭게 만든 것만으로 시댁과 연을 끊었던 것은 아니에요.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다 말하자면 글이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다 적지는 않겠습니다. 시어머니와 신우가 성격이 비슷한데 한 가지 큰 착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기들은 말을 직설적으로 해서 그렇지 본인들만큼 쿨한 사람 없다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 직설적인 말 때문에 주변 사람들 상처받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은 뒤끝 없으니 좋은 사람들이라고 우기는 이기적인 사람들일 뿐인 것을 정작 본인들만 모르고 살고 있습니다. 어찌 되었든 제가 시댁에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많이 힘드셨을 거예요. 시댁에 1년에 제사가 4번 있고 명절 2번까지 총 6번을 제사 음식을 시어머니 혼자 다 하셔야 했으니까요. 그리고 시아버지가 장남이시라서 제삿날이나 명절에 시댁에 친척들이 오는데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가 없으니 남들 이목도 많이 신경 쓰였겠죠? 시어머니는 남들 이목이 무지하게 중요한 분이거든요. 남들 앞에서는 저에게 싫은 소리 한마디 한 적 없고 남들 안 볼 때만 저에게 뭐라 하시고 저에 대해 근본 어쩌고 하시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어찌 되었든 집안 대소사를 함께하던 저와 남편이 가지 않으니 시어머니는 많이 힘드셨을 것이고 게다가 손주들도 보지 못하니 보고 싶기도 하셨겠죠. 5년이 넘어서 저에게 전화로 사과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댁으로 오면 얼굴 보고 진심으로 사과를 하겠다고 하셨어요. 시간이 지나서 저도 시어머니와 신우 때문에 속상했던 마음이 많이 누그러진 상태였기 때문에 시댁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받고 마음 풀고 살기로 했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사과를 하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사과를 했으니 시어머니가 신우를 잘 교육시켰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뒤로 시댁 식구들과 그럭저럭 지냈습니다. 시댁에 가면 약간 불편한 정도였어요. 아이들 친구 엄마들도 시댁에 가면 다들 불편하다고들 말하니 저도 시댁과의 관계가 평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와는 그 정도로 지냈는데 시댁과 다시 왕래를 시작한 이후로 신우와는 거의 대화한 적이 없이 지냈습니다. 제 앞에서 조심하려고 하는 것인지 제가 시댁에 한동안 오지 않아서 기분이 나빠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저에게 말을 안 걸더군요. 저도 딱히 신우와 할 말도 없고 말하고 싶지도 않아서 그냥저냥 지냈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신우와 잘 지내라고 하면서 네가 아랫사람이니 먼저 다가가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싫다고 말씀드렸어요. 내 앞에서 말도 가려하지 않고 본인만 잘났는 줄 알고 거침없이 나를 무시하듯 말했던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마음은 없다고 말하고 시어머니 말씀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신우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지 않으면 신우와 잘 지낼 마음 없다고 말씀드렸고요. 제 대답을 듣고 시어머니가 신우와 함께 저를 뒷담화한 것인지 아니면 정말로 신우에게 사과하라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신우가 저에게 앞으로는 편하게 지내자고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저는 신우에게 그동안 들었던 기분 나빴던 말들, 특히 걸핏하면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내가 콤플렉스 덩어리라는 식으로 말했던 것을 정식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편하게 못 지낼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저에게 지난 일을 그렇게 가슴에 담아두고 사냐면서 그냥 잊자고 했고 저는 그렇게 못한다고 했습니다. 신우는 그때 또 이혼 가정에 대한 언급은 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콤플렉스 덩어리라는 식으로 말하더군요. 사과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나에게 뭔가 잘못된 점이 있는 것처럼 말하는 거 아주 안 좋은 습관이고 사람들과 어울리기 힘든 성향이라고 받아쳐 주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신우 성격에 소리 지르고 난리치고 했을 텐데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신우와는 시댁에서 마주쳐도 필요한 말만 하고 지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신우가 본체만 채 해도 저는 신우 아이들에게 10,000원씩이라도 용돈 쥐어주었고요. 신우 아이들 신우가 위해주기만 해서 키운 아이들이라 저나 남편을 봐도 인사 한 번 한 적 없는 아이들이었지만 저는 그렇게 했어요. 작년에 신우가 시댁에 와 있던 적이 있습니다. 심해부와 싸우고 나왔다고 들었고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 심해부가 바람이 났다고 했어요. 한동안 사내 못 사내 하다가 결국은 몇 달 전에 이혼을 했습니다. 같은 여자이지만 신우에게 감정이 많이 상해 있어서 그런지 신우 편은 못 들겠더라고요. 신우는 이혼하고 아이들은 심해부가 맡기로 했다고 들었고 집은 신우가 갖기로 했다고 들었습니다. 심해부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라 살고 있던 전세금이 전 재산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혼하고 신우는 일을 다니면서 시댁 근처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까이 살고 혼자 살면서 혼자 밥해 먹기도 뭐하고 하니 시댁에 자주 가게 됐겠죠. 시댁에 가보면 항상 신우가 있더라고요. 신우는 본인 엄마에게 이혼한 심해부 욕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죠. 그리고 아이들 걱정하는 얘기를 하는데 못돼 먹은 신우가 착한 척하는 것만 같고 듣기 싫었습니다. 자기 자식인데 걱정되겠죠. 그렇다는 것은 아는데 제가 신우에 대해 워낙 감정이 안 좋으니 자기 자식을 걱정하는 신우가 가식을 떠는 것만 같더라고요. 2주 전 주말에 시댁에 가보니 신우도 시댁에 와 있고 신우 아이들도 시댁에 와 있더군요. 오랜만에 할머니 댁에 온 아이들인데 방에 틀어박혀서 핸드폰만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부터 그랬던 아이들이니 그러려니 했어요. 신우가 아이들이 가엾다고 푸념을 했습니다. 그래도 아이들이 꿋꿋하게 잘 있고 잘 자라고 있어서 안심이라고 하는 신우 말에 웃음이 나더라고요. 어른들을 봐도 인사도 할 줄 모르는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이런 생각 때문에 웃음이 나왔던 거죠.
제가 신우에게 조카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안 그런데 주변에서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 때문에 색안경을 끼고 볼 것이고 뭘 잘못하면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그렇다는 소리 들을 텐데 아이들이 얼마나 힘들겠냐고 했어요. 신우가 자기 앞에서 그게 할 소리냐고 하면서 화를 내더군요. 남편이 누나도 이 사람 앞에서 이혼 가정에서 자라서 콤플렉스 덩어리라고 자주 말했었지 않냐고 말해 주었어요. 신우가 저와 남편에게 그래서 그거 복수하는 거냐고 소리 지르고 울더니 나중에는 오열을 하더군요. 솔직히 저는 그 모습 하나도 불쌍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기는 친정이라 그렇게 오열이라도 할 수 있지. 저는 신우에게 그런 소리 들어도 시원하게 울지도 못했으니까요. 제가 신우에게 형님, 아이들이 이혼 가정에서 자란 것이 잘못은 아니잖아요. 주변에서 너 걸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벼르고 있는 못된 것들이 많아서 문제이긴 하지만요. 그리고 이혼 가정에서 자랐다고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고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대성통곡을 하더군요. 못돼 처먹은 신우가 울고 있는데 솔직히 저는 고소했습니다. 제가 이혼한 부모님 밑에서 자란 것을 꼬투리 잡아 신나서 떠들던 신우가 본인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겠죠. 저는 신우에게 못할 말 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부러 신우 이혼한 것을 약점 잡아 말하지는 않겠지만 자연스럽게 나오는 말을 신우 앞이던 시어머니 앞이던 참지 않고 하려고 해요. 신우가 기분 나쁘던 말던 상관하지 않고요. 저보고 못됐다고 욕하실 분들도 있겠지만 욕 좀 먹더라도 신우 앞에서 분통 터지고 가슴 아팠던 것은 신우에게 풀어버리고 싶습니다. 시어머니 앞에서 그렇게 하면 시어머니 때문에 응어리진 것들도 함께 풀릴 것 같아요. 정말 인과응보네요. 누군가의 약점은 남들도 감싸주는데 약점을 들먹거려 놓고 자기는 쿨한 척? 시모와 신우는 인간 말종에 가깝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누가 스니님을 욕할 수 있을까요? 이번 사연은 시댁에서 산후조리하면서 친해지는 것이라던 신랑을 사이다 참교육 중이라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기 엄마입니다. 지금도 가끔 친정엄마가 퇴근하시면서 집에 들러 살림을 도와주시는데도 육아라는 것이 만만치 않네요. 아이 태어나면 시댁에 가서 산후조리를 하라는 신랑의 말대로 시댁에 가 있다가 시댁에서 쫓겨나듯 나왔습니다. 친정으로 가서 한 달 정도 더 있다가 집으로 왔습니다. 친정엄마 일하셔서 친정에는 못 가 있는다고 시댁에 있을 수밖에 없다고 며칠 버티다가 친정으로 갔어요. 시댁에 가서 조리하면서 시댁과 친해지는 것이라던 신랑놈. 이젠 니놈이 친정 가서 병수발 받을 차례다. 예전의 신랑을 생각하면 아직도 가끔 욱하고 올라오기도 하는데 많이 달라졌으니 이해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그때는 신랑도 경험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이라 생각하려고요. 임신 4개월쯤에는 화가 나는 일의 연속이었습니다. 제 주장을 강하게 하면 될 것을 저도 뭘 몰랐네요. 그 당시에 신랑과 얘기하기로는 출산하고 나면 산후조리원에 2주간 있고 그 뒤로는 정해진 것이 없었습니다. 시댁과 친정 모두 가깝고 친정은 두 분 다 일하시는 분이세요. 시댁은 아버님만 일하시고 어머님은 가정주부로 계셨죠. 그때 당시에 시어머니는 신우가 출산을 한 지 얼마 안 되었던 때라서 신우집에 가 계신 상태였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을 때쯤에는 다시 시댁으로 오실 예정이기는 했어요. 시댁보다는 친정이 편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가 되겠죠. 저희 엄마가 일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퇴근이 좀 이른 편이라 조리원 이후에 친정에 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엄마가 밥 해놓고 출근하면 제가 차려 먹으면 되니까요. 친정엄마는 조리원 후에 얼마든지 친정에 와 있어도 좋다고 했어요. 시댁은 아무래도 불편하니까 시아버지는 저를 예뻐해 주셔서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시로 모유 수유를 해야 할 텐데 시아버지가 집에 계실 때는 좀 불편할 것 같았어요. 시어머니는 생각만 해도 불편했습니다. 처음 뵈었을 때 모녀지간처럼 지내자고 하셨는데 정말 모녀지간처럼 지내려고 하셨죠. 이것저것 시키고 부려먹고 하셨어요. 저한테만요.
신우한테는 안 시키는 일을 왜 저한테만 시키는지 저는 시어머니가 배 아파 낳은 딸이라 생각해서 편하게 부려먹고 신우는 들여온 딸이라 조심스러운 것인지 신랑도 함께 있는 데서 친정엄마와 조리원 후 산후조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엄마는 아무래도 시댁보다는 친정이 편하겠지라고 하셨어요. 저는 시댁이 불편할 것이라고 생각 없이 말했고요. 저희 엄마가 집에 와 있으라고 했고 저도 알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 신랑이 기분 나쁜 표정이더군요. 괜히 신경이 쓰여서 신랑한테 아까 내가 시댁이 불편하다고 했던 것은 아버님 계신 데서 모유수유하는 것이 좀 불편할 것 같아서 한 말이라고 해명 아닌 해명을 했네요. 시어머니는 신우 산후조리 해주느라 고생하셨을 텐데 곧바로 내 산후조리를 해주려면 많이 힘드시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신랑은 저에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그러면서 친해지는 거지. 그럼 대체 언제 친해지려고? 이러면서 성질을 내더라고요. 당황스러워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놈의 뇌에는 뭐가 들었나 궁금하기도 하고, 저놈이 원래 저런 놈이었나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당황스러웠어요. 그럼 자기는 우리 부모님이랑 친해지려고 노력은 한 적 있냐? 지금까지 우리 부모님께 전화 한 통 한 적이 있냐 했더니 그건 이거랑 다른 것이라고 하는데 와 진짜 이런 미친 이러면서 욕 나올 뻔했네요. 그럼 나는 아버님 앞에서 수유를 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겠냐고 했더니 그게 뭐 이러더군요. 정말 쌍시옷 들어가는 욕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는 것을 억지로 참았습니다. 그럼 알겠다고 산후조리원 후에 시댁에 가 있을 테니 대신 기간은 내가 정하겠다고 했더니 마음대로 하라더군요. 기간은 내가 있고 싶은 만큼 시부모님과 많이 친해졌다고 생각될 때까지 시댁에 있을 것이라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리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후에 자기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친정에 가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우리 엄마가 하나뿐인 사위 잘해주실 것이라고 그러면서 친해지라고요. 알겠다고 하더군요.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 2주 있다가 시댁으로 갔습니다. 제가 출산하기 2달 전에 시어머니는 신우집에서 돌아왔어요. 시댁에 가서 신랑 말대로 시부모님과 친해지려 많이 노력했어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 수유할 때 빼고는 시어머니에게 아이 맡겨놓고 방에서 핸드폰 보며 쉬었어요. 집에 먼지 하나 없도록 시어머니께 청소를 부탁드렸고요. 시어머니 놀란 표정이었는데 우리 집 장손이 먼지 마시고 탈이라도 나면 어쩌겠냐고 했더니 시아버지께서 단호한 말투로 시어머니 청소를 시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매일 창틀까지 전부 닦으셨어요. 다른 분들은 어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시댁에 있을 때 매운 음식이 그렇게 먹고 싶더라고요. 수유를 해야 하니 먹을 수 없다 생각해서 그런지 정말 미친 듯이 먹고 싶었어요. 그렇지만 먹을 수가 없으니 불고기가 먹고 싶더라고요. 시어머니께 불고기를 해달라고 해서 잘 먹고 고등어 조림 맵지 않게 해달라고 해서 잘 먹고 계속 먹고 싶은 음식을 해달라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제가 원하는 대로 잘 해주셨는데 좀 귀찮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아이 옷을 손빨래할 때도 세제 찌꺼기가 남지 않도록 여러 번 헹구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날은 삼겹살이 너무 먹고 싶었는데 집에서 기름 냄새가 나면 아기한테 안 좋을 것 같아서 튀김으로 바꿨어요. 친정 근처에 있는 포장마차에서 파는 튀김을 사다 달라고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아범이나 아버님 퇴근길에 부탁하라고 하셨지만 점심에 당장 먹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고 계속 시어머니를 졸랐어요. 어느 날은 순대, 어느 날은 제가 다녔던 초등학교 근처에서 파는 붕어빵, 이런 식으로 시어머니께 부탁을 드렸죠. 점점 혈색이 안 좋아지시고 힘든 기색이 역력해지는 시어머니가 안쓰럽기도 했어요. 뻔히 놀고 있는 남편을 보면서도 임신한 저에게 이것저것 시키던 시어머니라서 신나게 부려먹었습니다. 신랑 퇴근하고 들어와서 가끔 저에게 자기 엄마에게 나가서 뭐 사오라고 시키냐는데 내가 친정에서 산후조리했다면 잠깐 나가서 사올 수 있는 것을 시댁에 있다 보니 그런 건데 그 정도도 이해 못 해주냐고 했더니 아무 말 없더라고요. 그러다 결국 한 달도 못 돼서 저는 시댁에서 쫓겨났어요. 신우 아이가 감기가 걸려서 신우집에 가봐야 한다고 하시더군요. 저에게는 미안하지만 산후조리원까지 기간을 합치면 아이 낳고 한 달이 넘었으니 저보고 친정에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신우아이 감기 걸린 것은 핑계고 제가 시댁에 있는 것이 힘들어서 저를 내보내려 하신 것이었겠죠? 시부모님과 친해지려고 여기 와 있는 것인데 너무 기간이 짧다고 했더니 요즘은 다들 며느리랑 시부모랑 멀리하고 산다고 하시는데 신혼 때 주말마다 우릴 부르셨던 건 뭐지? 했습니다. 어머니는 외손주가 중요하냐, 우리 집 장손이 중요하냐는 말까지는 하지 못했어요. 그렇게 말했다가는 아버님이 시어머니 신우집에 못 가게 할까봐요. 신랑도 친정이든 집이든 가자고 하더라고요. 친정으로 가는 날 신랑에게 말했어요. 신우는 시댁도 가까운데 자기 시어머니 부르면 되지. 어머님을 불러서 내가 이렇게 친정에 가게 만드냐고요. 어머님은 우리 집 장손보다 외손주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서운하다고 말했죠. 신랑이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나한테 미안할 것이 아니라고 말한 다음 자기도 많이 서운하겠다 이랬더니 서운할 일인가? 하는 표정이더라고요. 못난 놈. 진짜 대박은 얼마 전 일이에요. 신랑이 치질이 있었는데 드디어 시술하자고 의사가 말을 해서 날짜를 잡았습니다. 입원 기간은 2박 3일이었는데 퇴원해서 회복 기간까지 회사에서 일주일 휴가를 받았다고 하더군요. 신랑에게 퇴원하고 남은 휴가 기간 동안 친정에 가 있으라고 했습니다. 나도 아이 때문에 자기 몸조리 신경 써줄 수도 없고 하니 말이죠. 신랑은 생각만 해도 싫은지 동공에 지진이 나더라고요. 간단한 시술이라 집에 와 있어도 자기가 육아에 도움을 주면 좋지 제가 자기 수발 들어주고 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하는데 이 기회에 처가에 가 있으면서 친해지는 것이라고 말했죠. 그리고 바로 엄마한테 전화하는 척하고 엄마, 땡땡 아빠 치질 수술하고 엄마 집에 며칠 가 있어도 되지? 응, 알겠어. 날짜는 퇴원 날이 다음 주 수요일이야.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신랑이 아무 말 못하고 저를 멀뚱멀뚱 쳐다보는데 웃음을 참지 못해서 제가 빵 터져버렸습니다. 신랑도 같이 웃었는데 제가 계속 친정에 가서 친해지라고 했어요. 치질 수술 병수발은 장모가 해주는 것이 제 맛이라고. 변비 심한 놈은 시술 잘 받고 회복 잘 됐어요. 시댁에 가 있기를 잘했던 것 같기도 해요. 시어머니가 저를 예전보다 좀 어려워하는 것 같기도 하고, 모자란 놈, 내 아이 아빠이고 천성이 나쁜 놈은 아니니 제가 잘 데리고 살아보려 합니다. 또 답답하게 굴면 발가락 세워서 엉덩이를 걷어차 주려고요. 발가락 세워서 정말 큰 무기를 장착하셨네요. 정말 사이다입니다. 예쁜 아이와 행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사연은 명절에 친정 안 보내주려던 시어머니를 확실하게 바꿔놓은 똑소리 나는 며느님의 사이다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명절에 저를 친정에 안 보내주려고 애를 쓰시던 시어머니를 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차례 지내고 얼른 가라고 등 떠미셔서 차 안 막히고 친정에 갔어요. 9시 반쯤 시댁에서 나왔더니 차도 별로 안 막히고 친정에 갔네요. 친정 가는 길에 신랑을 계속 놀려주었습니다. 신랑은 매번 자기 엄마가 저희를 친정에 빨리 가도록 해준다고 주장하던 사람이었거든요. 이번에 시어머니가 등 떠밀듯이 저희 보고 얼른 가라고 하게 된 내막을 신랑에게 말해주었어요. 불편한 표정으로 있던 신랑을 적당히 약올려주고 칭찬도 해주었습니다. 저는 결혼한 지 2년 된 유부녀입니다. 아직 아이는 없고 나이는 30대 초반이에요. 명절 때마다 저희 시어머니는 저희를 빨리 안 보내려고 무던히도 애쓰셨습니다. 아주 장하실 정도였죠. 신랑에게 말해보면 신랑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오히려 자기 엄마는 저를 친정에 빨리 보내주려고 애쓰시는 분이라고 하더군요. 어이없게 말이죠. 그리고 신랑은 제가 예민해서 오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신랑은 딱 보면 아는 것을 모르는 것인지 아니면 모르는 척을 하는 것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였어요. 사실 저희 시어머니 명절에 말로는 얼른 가라 하셨죠. 명절 당일에 차례 지내고 제사상 치우고 나서 아침 먹고 나면 얼른 치우고 가라고 말은 하셨어요. 그렇게 말하시면서 계속 일거리를 주셨죠.
이게 얼른 가라는 것인가요? 저희는 보통 명절에 시댁에 가면 명절 전날 아침에 출발하거나 명절 전전날 저녁에 시댁에 갔습니다. 시댁과 친정은 2시간 거리입니다. 명절에 막히면 4시간, 어쩔 때는 5시간도 걸려요. 명절 당일날 아침 식사 끝나고 나면 시어머니는 말로는 얼른 가라고 하시는데 설거지할 때 계속 할 일을 주셨어요. 이거 다 하면 저것도 해라. 그래서 저거 다 하고 있으면 또 이것도 해라. 이러시면서 점심때까지 일이 안 끝났죠. 얼른 가라고 하실 것이라면 일거리를 주지 말아야죠. 차라리 처음부터 이거 하고 점심을 먹고 출발했으면 좋겠다 하시면 제가 덜 열받았을 거예요. 근데 매번 저희 시어머니는 말로는 얼른 가라고 하면서 일거리를 계속 주셨습니다. 늦어도 11시쯤 출발하려고 하는데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을 하다 보면 결국 점심까지 먹고 치우고 2시쯤 나와 차 엄청 막혀서 친정에 가면 저녁 시간이 되었죠. 그리고 친정에 도착했다고 전화를 드리면 왜 그렇게 오래 걸렸냐 하시고 차 많이 막혀서 그랬다고 말씀드리면 빨리 나가도 막히니 그냥 늦게 가는 게 낫겠다. 이러셨어요. 누가 들으면 엄청 빨리 보내준 것으로 생각했을 거예요. 차례상 치우고 아침 먹은 것을 치우는데 우리 착한 도련님은 늘 도와주려고 했거든요. 한 사람이라도 거들면 일이 빨리 끝나잖아요. 도련님이 좀 도와주려 하면 시어머니는 이거 얼마나 된다고 너까지 나서냐고 하시며 저리 가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도련님이 도와주고 있으면 퉁명스러운 말투로 놔둬라, 내가 할 테니 하셨어요. 그러실래요? 이 말이 목구멍까지 차오른 적도 있었네요. 작년 설날에는 전날에 너희 내일 일찍 가야 하니 차례를 일찍 지내자 하셔놓고 작은아버님이 전화해서 내일 차례 몇 시에 지낼 것이냐고 물으니 9시쯤 지낼 건데 천천히 오세요. 라고 하셨어요. 어머님은 일부러 나한테 얄밉게 구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명절에 어머님이 이 일 저 일 시키는 것을 하다가 출발이 늦어졌는데 신랑이 전날 사촌도련님과 술을 많이 먹어서 운전하기 힘들 것 같아 아예 저녁에 시댁에서 나왔거든요. 친정에 도착했다고 전화드렸더니 시어머니는 봐, 차 안 막히고 좋잖니. 다음부터는 아예 밤에 가라 하셨어요. 그런데도 지금까지 신랑은 자기 엄마가 명절에 빨리 보내주려고 노력하신다 했습니다. 시어머니의 본 마음을 정말 나만 몰랐던 건지 올해 설에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무슨 일이 있어도 오전 중에 친정으로 출발하겠다 결심하고 시댁에 갔죠. 설 전날에 음식할 때부터 신랑과 시동생 둘 다 불러서 일 시켰습니다. 시어머니는 귀한 두 아들 저리 가라 하시고 저는 계속 불러서 일을 시켰는데 신랑과 시동생은 처음에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더니 어느새 포기하고 일을 계속하고 있더군요. 이것저것 계속 시켰어요. 시어머니가 저에게 시키면 저는 남편과 시동생에게 시키고 저는 제가 하던 일을 계속하고 그랬습니다. 작은아버님께 전화해서 내일 8시에 차례를 지낼 것이니 그때 오시라고 말씀드렸죠. 설날 새벽 6시부터 일어나서 신랑 깨워서 차례상 차렸습니다. 왔다 갔다 하는 소리가 들리니 시부모님도 일어나시고 시동생도 일어났어요. 시어머니는 작은아버님 오셔야 차례를 지내는데 왜 벌써부터 상을 차리냐고 하시길래 작은아버님 8시에 오실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례상은 이미 다 차려놨고 작은아버님 기다리는데 7시 반쯤 오셨더라고요. 바로 차례 지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를 하고 치우는데 신랑과 도련님 불러서 함께 했어요. 또 시어머니 부엌에 들어오셔서 귀한 아들들 부엌에서 내보내기를 시도했지만 그때는 둘 다 부엌에서 나갈 생각을 안 하더라고요. 정리 다 끝나가는데 시어머니 들어오셔서 또 일거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얼른 끝내려고 다시 신랑과 시동생을 불렀더니 시어머니는 또 놔둬라, 내가 하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네, 이거 금방 하는 거니까 어머니가 하세요 하고 앞치마 벗고 짐 챙겨서 신랑과 나왔어요. 차에 타서 출발하면서 시계를 보니 10시도 안 됐더라고요. 차가 조금밖에 안 막혀서 친정에 가서 점심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했다고 시어머니께 전화를 드렸는데
시어머니가 빨리 갔네 이러시는데 제가 놓치지 않고 오전에 일찍 출발하니까 차도 안 막히고 너무 좋아요. 땡땡 씨도 운전하기 안 힘들다고 좋아했어요. 다음부터 꼭 이 시간에 와야겠어요.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때 저를 빨리 보내준 것이 많이 싫었나 봐요. 얼마 전 추석 때는 며칠 전부터 전화를 하셔서 언제 올 거냐고 물어보시더니 이번 명절에는 점심에 손님들도 온다고 하니 점심까지 있다가 빨리 가라고 하더군요. 지난 설날에 친정 가서 점심 먹었더니 저희 부모님이 너무 좋아하셔서 안 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이번에도 지난 설날처럼 일찍 차례 지내고 일찍 출발할 것이라고 했더니 추석날 점심 먹고 일찍 출발하면 되지 않냐는 어이없는 말씀을 하시더군요. 어머님이 뭘 모르시나 본데 며느리 친정에 일찍 보내주는 것은 10시 이전에 보내주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신랑도 매번 명절마다 왕복 거의 10시간을 운전하는 것이 힘들다고 하던데 차라리 명절 중에 한 번은 아예 친정으로 갈까 생각 중이라고 했어요. 시어머니 깜짝 놀라셔서 목소리가 떨리시더군요. 그래도 명절에는 시댁에 와야지 그게 말이 되니? 이러시는데 요즘 명절에 친정으로 가는 집들 많아요. 땡땡씨도 운전 힘들어해서 든 생각이에요. 했더니 시어머니는 추석 전날 안 막히는 시간에 왔다가 추석날 차례 지내고 바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바로 어떻게 가요? 어머니가 말로는 빨리 가라고 하시면서 계속 일거리 주시잖아요. 라고 했는데 이 말 하면서 많이 떨렸거든요. 근데 시어머니는 앞으로 안 그럴 테니 명절 아침 일찍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 추석에 아침 먹고 치우고 나니까 정말로 저희 시어머니는 얼른 가라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일찍 친정으로 갔어요. 차에서 신랑에게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나 친정 안 보내려고 무던히도 애쓰셨다고 했더니 신랑은 자기 엄마가 언제 그랬냐고 또 그러더군요. 오늘 어머니가 우리 보고 가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그런 적 있었냐고 신랑에게 물어봤어요. 아무 말도 못하대요. 매번 아침 먹은 거 치우고 있으면 이거 해라 하셔서 이거 끝나가면 저거 해라 하셔서 하다 보면 점심 먹고 오후나 돼서야 출발했던 것을 몰랐냐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어머니 말로는 빨리 가라고 하셨는데 아들이 명절에 처가 가는 것이 많이 꼴보기 싫으셨나 보다고 했어요. 신랑은 불편한 표정이었는데 추석 며칠 전에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을 신랑에게 말해 주었습니다. 명절에 운전 오래 하는 당신이 나는 너무 안쓰러운데 시어머니가 자꾸 우리 못 가게 해서 막히는 시간에 친정에 가는 것이 너무 화가 났었다는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면서요. 그래서 내 남편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시어머니에게 명절에 아예 친정으로 가버리겠다고 말해서 오늘 시어머니가 우리 이렇게 등 떠밀어 내보낸 것이라고 했어요. 신랑은 자기 생각해준다고 감동받았는지 감동받은 표정으로 저를 힐끗힐끗 쳐다보는데 얼마나 낯간지러웠는지 몰라요. 몇 번을 말해도 우리 엄마는 안 그래. 이러는 신랑한테 너네 엄마 그래. 그냥 인정해. 이랬으면 싸우고 감정만 상했을 것 같아요. 자기 엄마 안 좋게 말한다고 싫어했을 테니까요. 그런데 다행히 잘 해결된 것 같습니다. 그날도 친정에 갈 때 차가 별로 안 막혀서 2시간 조금 넘게 걸렸는데 도착해서 제가 오래 운전하느라 허리 아팠지 하면서 허리를 좀 두드려 주었더니 신랑은 신났더군요. 저희 엄마표 갈비찜을 신랑이 좋아하는데 점심에 갈비찜에 밥 2공기 먹고 배 까고 낮잠을 늘어지게 자고 일어나더니 아빠랑 제부랑 신나게 술 먹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어머니에게 친정 일찍 가겠다고 말하면 큰일 벌어질까봐 혼자 고민만 하고 있었는데 말하길 잘한 것 같아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된 것 같아 참 좋고요. 이 정도 시댁, 이 정도 남편이면 함께 어울려 살만하다 생각하려고요. 일이 잘 풀렸네요. 축하드립니다. 쓰니님 말씀대로 함께 할 만한 시댁과 남편인 것 같네요. 앞으로도 행복하세요. 이번 사연은 새언니에게 미아리 같다고 막말하던 신우의 따귀를 때리고 시원하게 시댁과 연을 끊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시누이 따귀를 때렸습니다. 시누이는 울고불고 하며 자기가 뭘 잘못했냐고 하는데
남편이 또 시누이에게 다가가려는 것을 제가 억지로 말렸네요. 사실 저는 남편을 말리고 싶지 않았어요.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리네요. 저도 시누이 뺨을 한 대 치지 못한 것이 분하기만 합니다. 욕을 잘 할 줄은 모르지만 욕이라도 해줄 걸 그랬네요. 시어머니는 아무리 동생이어도 결혼한 애인데 어떻게 때릴 수가 있냐고 하시더니 제가 중간에서 분란을 일으킨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의 그 말에 남편은 더 광분해서 시어머니에게도 난리치고 다시는 보지 말고 살자 말하고 돌아왔습니다. 다시는 시댁에 안 갈 생각이에요. 최대한 객관적으로 적을 테니 여러분들께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우는 저희가 결혼하기 전부터 저를 참 마음에 안 들어 했습니다. 시어머니도 그리 저에게 살갑게 대하는 분은 아니지만 저에게 이제껏 안부 전화를 강요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우가 저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했어요. 결혼 날짜 잡은 지 얼마 안 돼서 신우가 저에게 전화로 시부모님께는 적어도 이틀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려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에게 확인을 해봤는지 저에게 왜 전화를 안 드리냐고 따졌습니다. 내가 왜 아가씨의 강압에 의해 안부 전화를 해야 하냐고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전화해서 저에게 땡땡이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무안을 줬냐고 뭐라 하셨어요. 있는 그대로 설명을 해드려도 형제간에 우애 있게 지내야 한다고 시어머니가 그러시는데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때 예랑이었던 남편에게 결혼 다시 생각해보자고 하며 이런 일이 있었다고 말했더니 남편은 저에게 사과를 하더군요. 그리고 자기가 다 해결할 테니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저에게 오해했다고 사과를 하셨어요. 남편이 그날 집에 가서 시어머니에게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어른이 사과를 하시는데 어쩌겠어요.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말을 이상하게 했던 시누이의 사과는 결국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웃긴 것은 결혼하고 나서 시댁에 전부 모여있는 상황에서 신우는 본인 시부모님에게 안부 전화는 거의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이 밝혀진 것이었어요. 정말 어이없었습니다. 이거 가지고 신랑이 시누이에게 넌 시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전혀 안 하면서 남한테 그렇게 강요할 수 있는 거냐고 네 행동이 참 웃긴 줄도 모르냐고 놀리듯이 말했습니다. 저도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고요. 저희는 양가 부모님의 도움 없이 반반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 전까지 제가 모은 돈이 남편이 모은 돈보다 약간 적었어요. 얼마 차이는 나지 않았는데 신우는 이것을 가지고도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신랑은 신우에게 우리가 나이 차가 있어서 퇴직을 해도 내가 먼저 할 것이고 평생 맞벌이로 살아갈 것이니 길게 보고 생각 좀 하고 말하라고 신우에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제가 신랑과 6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신우는 결혼 후에도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저에게 반반 결혼이라고 하더니 아니었다고 말하곤 했어요. 하도 이런 소리를 하길래 제가 시부모님도 있는 데서 우리가 지금 버는 돈이 비슷하고 연봉 오르는 것은 내가 더 빠를 것이라 돈으로 굳이 따지자면 아가씨 오빠가 이득 보는 결혼을 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못 하더라고요. 신우는 저보다 2살 많습니다. 제가 새언니이긴 하지만 저는 신우이에게 언니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신우는 지금까지 저에게 호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반말을 해왔어요. 저는 신우에게 아가씨라 부르고 존댓말을 써왔고요. 시아버지께서 신우이에게 네 새언니가, 네 언니가 이런 식으로 저에 대해 말하면 그 언니란 말 좀 하지 말라고 신경질적으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은 언니라고 해야지 그럼 뭐라고 하냐고 하셨는데 신우는 들은 채도 하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가 지금은 4살이에요. 아이를 낳고 얼마 안 되어서 있었던 제사와 명절에 저는 시댁에 가지 않았습니다. 시댁이 멀지는 않았지만 남편이 가지 말라고 했어요. 남편이 저와 아이를 친정에 데려다 주려고 했는데 저는 친정에 가면 제가 올케가 불편해할 것 같아서 그냥 집에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렇잖아요. 제가 친정에 가면 일을 할 수도 없고 아기나 보고 있어야 하는데 그럼 알게 모르게 올케가 저를 신경 써야 할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괜히 민폐가 될까봐 집에 있었습니다. 남편은 명절 당일에 시댁에 가서 차례만 지내고 왔고요. 이것을 가지고 참 말이 많았습니다.
신우는 저에게 전화를 해서 시댁이 웃음냐? 누군 아이 안 낳아봤냐? 아이가 4개월이면 충분히 다닐 수 있다. 시댁의 정성이 부족한 것이다. 정말 별소리 다 들었네요. 남편에게 얘기했더니 그 자리에서 남편이 신우에게 전화로 너나 네 시댁에 잘하지 왜 남의 일에 간섭이냐고 화를 냈어요. 신우 남편 얘기를 들어보면 신우는 별로 자기 시댁에 잘 하지도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부 전화도 신우 남편이 하지 신우는 본인 시댁에 그렇게 자주 안부 전화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신우 결혼할 때 신우의 시댁에서 해준 것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 전세 자금 해줬다고 해요. 아무리 서울 변두리 빌라 전세라고 해도 2억 이상은 하지 않을까요? 자기는 이렇게 시댁에서 받은 것이 있으면서도 시댁에 잘하지도 않고 저에게는 이래라 저래라 참견하는 신우 때문에 가슴이 답답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남편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서 항상 저에게 미안하게 생각했어요. 남편이 신우나 시어머니에게 말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신우에게 그러지 말라고 얘기도 하고 시어머니에게 신우의 못된 말버릇 좀 잘 얘기하시라고 말씀드려도 별로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하다 하다 신우는 제 옷차림까지 지적을 하더군요. 처음에는 스타일을 가지고 얘기를 하더니 나중에는 치마가 짧다거나 애엄마가 옷을 그렇게 입는다거나 하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시부모님 앞에서도 신우가 이런 소리를 가끔 했는데 시어머니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남편이 신우에게 너는 저런 옷을 못 입어서 부러운 것이냐고 빈정대듯이 말했더니 신우는 언성을 높여가며 애엄마가 애엄마답게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 것이라고 하더군요. 혹시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 것인데 저 정말 어른들에게 지적받을 정도로 옷을 입은 적 없습니다. 결혼 생활 5년 동안 신우는 이것저것 저에 대해 못마땅해 하더니 이제는 옷차림까지 신우에게 맞춰서 입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정말 짜증나더라고요. 한 번은 신우에게 제가 아가씨는 살이 쪄서 이런 옷 못 입어서 그러는 것 아니냐고 놀리듯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신우 표정 관리 안 되고 화는 나는데 화를 내지는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더라고요. 저는 앞으로 신우가 사람 열받게 하는 말에 가만히 있지 않고 시부모님 앞이라도 이런 식으로 받아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알아서 신우의 말을 받아쳐 주기는 하지만 신우가 남편 없을 때 이런 소리를 하는 때가 더 많았거든요. 그러다 결국 지난주에 일이 터졌어요. 시댁에 갔는데 제가 집에서 편하게 입는 원피스를 입고 갔거든요. 시부모님께 인사드리고 가져간 반찬통에 찬장을 정리하고 있는데 신우가 저에게 다가오더니 옷이 그게 뭐냐고 하더라고요. 미아리 창같이 옷이 그게 뭐야? 신우가 딱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잘못 들었나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아가씨 뭐라고 했어요? 했더니 그렇잖아. 애엄마가 샤랄라한 원피스를 입고 시댁에 오는 게 말이 돼? 이러더라고요. 정말 온몸이 떨렸습니다. 화가 나서 찬장 문을 세게 닫았습니다. 신우에게 아까 처음에 한 말 다시 해보라고 소리를 질렀더니 시어머니와 남편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아가씨가 나에게 창 같다고 한 말을 그대로 해주었습니다. 시어머니도 놀라서 그게 무슨 소리냐고 하시는데 남편은 바로 신우 따귀를 때렸어요. 이제 이게 단단히 미쳐서 새언니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다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말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얘가 아무리 네 동생이어도 얘도 애 엄마야. 아무리 그래도 좋게 말로 해야지 어딜 따귀를 때려? 이러시더군요. 남편은 엄마가 얘 하는 짓을 보고만 있으니 얘가 예의도 없고 아무 말이나 막 하는 것이 아니냐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그래도 다 큰 동생을 그렇게 때리는 것은 아니라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남편이 신우에게 넌 글러먹은 년이라고 하면서 엄마가 우리를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얘 편을 드나 보다고 우리 이제 다시는 안 온다고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신우는 옆에서 대성통곡하고 정말 정신없었어요. 저도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결혼 전부터 신우가 저를 마음에 안 들어서 저에게 기분 나쁘게 하는 말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는 전혀 말리지 않으셨다고요. 어머니가 하시고 싶은 말을 신우이가 대신해서 해주니까 좋으셨나 보다고 했어요. 이런 더러운 소리 듣고 제가 가만히 있어야겠냐고
아가씨가 그런 곳에서 일을 해본 것인지, 주변에 그런 친구들만 있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곳에 있는 여자들 옷차림은 어떻게 알아서 그딴 소리를 하냐고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남편이 시누이를 가만 안 두겠다고 또 시누이에게 다가가려는데 제가 억지로 남편을 끌고 시댁에서 나왔어요. 나오면서 남편이 다시는 여기에 올 일 없으니까 건강하시라고 시어머니께 말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일주일이 지났는데 아직도 분이 풀리지 않습니다. 태어나서 지금까지 누굴 때려본 적이 없는데 정말 그때 시누이 뺨을 한 대 때리지 못하고 나온 것이 분하기만 해요. 시어머니 말대로 시누이도 애엄마인데 뺨을 때리는 것은 아닌 것인가요? 저는 평생 화가 안 풀릴 것 같습니다. 아니, 시누이를 만나면 제가 따기부터 한 대 때릴 것 같습니다. 시누이도 문제지만 입방정 떠는 딸을 싸고 도는 시어머니도 문제고 시아버지는 뭐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시부모님은 이제 아들은 없다 생각하고 사랑하는 딸이랑 평생 행복하게 사셔야겠네요. 이번 사연은 임신하고 놀고 먹어서 좋겠다고 하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무릎 꿇고 빌게 만들었다는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저는 20대 후반이고 남편은 30대 초반, 결혼한 지 1년 반 되었습니다. 반반 결혼했어요. 양가에 손 벌리지 않고 결혼했고요. 맞벌이 했고 월급에서 200씩 각출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축과 생활비 했고요. 나머지 돈은 각자 개인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용돈과 경조사비 등에 썼죠. 평소에 입방정 때문에 구설수에 오르기 딱 좋은 성격의 남편, 시댁 식구들, 저는 누가 한 말 가지고 말꼬리를 잡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금 친정에서 지내고 있어요. 임신은 저 혼자 해서 나만의 아이를 낳는 것인가요? 남편과 저의 자식을 제가 낳는 것인데 남편과 시댁은 저에게 선 넘는 말을 하더라고요. 임신하고 나서 남편이 일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만두게 되었어요. 제가 다녔던 직장이 야근도 많고 사무실까지 1시간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래서 차를 가지고 다녔었고요. 맞벌이 할 때는 남편과 저 버는 돈 비슷했고 모두 반반 했었거든요. 일 그만두고 나니 시댁에서 호출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가보면 이것저것 시어머니가 시키는 일도 참 많았어요. 음식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 개는 것까지 시키는데 정말 하기 싫었습니다. 시부모님 속옷까지 개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남편에게 얘기를 했더니 집에만 있으면 뭐 하겠냐고 하더군요. 운동 삼아 시댁에 다녀오면 좋지 뭘 그러냐고 하는데 할 말을 잃게 되더라고요. 2주 정도 시댁에 가다가 시어머니에게 안 가겠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물으시길래 우리 집 집안일 하는 것만으로도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말씀드렸더니 상당히 기분 상한 듯한 말투로 알겠다 하시며 전화를 툭 끊으시더라고요. 임산부 며느리를 파출부처럼 생각하는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남편도 사람 참 기분 나쁘게 했습니다. 제가 일을 그만두고 외벌이로 생활하게 되면서 뭐 하나 사는 것도 남편 눈치가 보였어요. 남편은 저에게 자기 월급을 다 주는 것이 못마땅했는지 몇 번 다툼이 있었습니다. 생활비 200 주겠다고 하면서 그 안에서 해결하라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돈을 남편이 쓸데없는 곳에 쓰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어요. 남은 돈은 저축을 하고 이것저것 50 정도 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녁에 남편과 저녁을 먹고 앉아서 얘기하는데 다음날 출근하기 싫다고 하더군요. 직장인들이 늘 가지고 있는 생각이니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그 뒤에 이어지는 남편의 말에 화가 났습니다. 우리나라 여자들은 임신만 하면 그때부터 일 안 하고 집에서 노는 것이 부럽다는 말이었어요. 머리를 뭔가로 맞은 것처럼 띵 하더군요. 그때부터 정말 정신줄 놓고 남편에게 화를 냈습니다. 남편은 농담인데 왜 그렇게 과민 반응을 하냐며 적반하장을. 남편이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평소에 주는 생활비도 얼마나 아까워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와 남편의 아이를 임신했고 자기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이 어떻겠냐 해서 그만두게 된 것인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나 너무 서운하더라고요. 그날 미친 듯이 싸우고 다음날 친정으로 갔습니다. 친정엄마는 남자들이 다 그렇지 뭐 그냥 네가 이해해라 하시는데 내가 과민 반응을 보이는 걸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도 들고 친정에서 하루 자고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톡을 보냈습니다. 그만하고 들어와. 그 정도 했으면 됐어. 이 말에 결혼 생활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대꾸하고 싶은 마음 없어서 읽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무것도 모르시는지 저에게 전화해서 시댁으로 오라고 하시는데 너무 짜증이 났습니다. 어머니께 다 말씀드리고 친정에 와 있다고 말씀드렸더니 난리가 났어요. 남자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속이 말이 아닐 텐데 몇 마디에 기분 나쁘다고 집을 나가냐고 하시면서 어디 네 마음대로 해봐 이러시더군요. 시어머니에게 기대했던 제 잘못이었겠죠. 친정부모님 속상하실 것 같아서 시어머니와 통화한 내용은 말씀드리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저녁에 전화를 해서 그만 들어오라고 하더군요. 우리 사이에 아이는 사치인 것 같다고 말하고 일도 다시 다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결혼 생활은 여기까지라고 했고요. 일 안 한다고 임신한 아내에게 입을 찢어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말을 하는 사람과 어떻게 살겠냐고 했어요. 그리고 시어머니도 아들 편 만드는 것을 보니 개선의 여지가 안 보인다고 말하고 전화 끊어버렸습니다. 제가 전화 안 받으니 남편은 톡으로 미안하다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하더군요. 전부 씹었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께 말씀을 드렸는지 시어머니 전화도 계속 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안 받았어요. 남편이 잘못했다고 계속 톡을 보냈는데 위기를 넘기기에 급급한 것 같고 정말 싫었어요. 시어머니 전화가 계속 와서 받았습니다. 시어머니는 저에게 무슨 그런 소리를 하냐고 언성을 높이더군요. 잘 생각하고 말씀하시라고 했습니다. 어머니도 같은 여자로서 생각해 보시라고 임신한 아내에게 돈 주는 거 못마땅해 하고 퇴사하라 해서 퇴사했더니 놀고 먹는다고 타박하는 말이 사람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냐고 짐승의 주둥아리에서도 그딴 소리는 안 나올 것이라고 말했어요. 이혼 말고는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임신한 며느리 집에 불러서 부려먹은 어머니도 한몫했으니 어머니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말했죠. 어머니는 태도를 바꾸시더니 어떻게 해주면 되겠냐고 하시더군요. 과거로 돌아가서 아들이 생각 없이 입을 나불대면 두들겨 패서라도 못된 버릇 고쳐놓으시라 했습니다. 그거 아니면 방법 없다고 말씀드리고 전화 끊겠다고 하고 전화 끊었습니다. 다음 날 남편이 월차를 내고 시어머니와 함께 아침부터 친정으로 왔더라고요. 문도 안 열어주고 싶었는데 저희 엄마가 문을 열어주셨어요. 남편과 시어머니가 들어와서 잘못했다고 빌더라고요. 친정엄마는 옆에서 저에게 그만 마음 풀라고 하시고 계시는데 마음이 풀려야 풀지 않겠어요? 시어머니가 계속 마음 풀라고 하시면서 무릎을 꿇겠다고 하시더군요. 그래도 소용없다고 말했습니다. 남편은 자기가 무릎을 꿇고 앞으로는 잘하겠다 맹세하겠다고 하면서 무릎을 꿇었습니다. 베란다 쪽을 바라보게 되더라고요. 그냥 의미 없으니 돌아가시라고 말했고 지저분하게 굴지 말고 이혼이나 잘 해주고 이혼 후에 양육비나 잘 보내라고 말했습니다. 아이 낳고 칭찬은 고사하고 눈치 보며 아이 낳고 키울 마음은 전혀 없다고 확실하게 말했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저희 엄마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얘기하다 가더라고요. 요 며칠간 남편이 계속 전화로 미안하다고 하며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도 이틀에 한 번꼴로 전화해서 아들 잘못 키운 본인의 죄라고 말씀하시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별 감흥이 없어요. 솔직히 미혼모로 사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남편의 입방정과 이기적인 마인드가 바뀔지도 의문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네요. 못 이기는 척 다시 집으로 들어가야 할지, 이대로 이혼을 하고 혼자 아이 키우며 살아야 할지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좋은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고민이 깊으시겠네요. 여러분들의 많은 조언이 필요한 사연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연은 남편 생일에 시부모에게 감사 전화와 선물을 하지 않았다고 화를 내던 시어머니를 대성통곡하게 해주었다는 분의 사연인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20대 후반 결혼한 지 8개월 된 새댁입니다. 시어머니 전화 강요 때문에 힘들었는데 이젠 그럴 일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시어머니를 대성통곡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동안 관계 나빠질까봐 두려워서 하지 못했던 말들 다 했고 신랑도 제 편에서 시부모님께 강한 어조로 말해주었습니다.
앞으로 시어머니가 변함없이 하던 대로 한다면 그냥 연 끊고 살려고 합니다. 결혼하고 나서부터 시어머니는 저에게 안부 전화를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나 선후배에게 먼저 전화할 정도로 누군가에게 전화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에게는 그게 잘 안 되었는데 아마도 자발적으로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한 것이 아니라 강요에 못 이겨서 전화를 드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답답해서 주변에 물어보니 시부모님으로부터 안부 전화를 강요받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회사 선배는 시어머니께 전화할 때마다 시어머니께서 참 오랜만에도 전화한다 는 말로 전화 통화를 시작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을 통해서 며느리가 전화 자주 안 해서 서운하다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저는 도대체 왜 며느리가 전화를 자주 안 하는 것이 죄가 되는지 이해가 안 가는데, 생각보다 많은 시부모님들이 며느리의 안부 전화를 원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들, 딸은 막상 안부 전화 잘 안 하던데 말이에요. 저와 남편은 모은 돈과 양가에서 약간씩 도움받은 것, 대출 약간으로 수도권 전셋집을 얻어서 살고 있습니다. 둘 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고 있어서 대출은 금세 갚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는 좀 더 이따 낳기로 했고, 아이 둘 정도 키우면서 누군가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남편과 저는 양가에서 도움받은 것을 서로의 부모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꽁냥꽁냥 살아왔어요. 저희 부모님은 무슨 일 있으면 편하게 전화하시고, 가끔은 딸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했다며 저에게 전화를 하시고 그랬습니다. 신랑에게도 저희 부모님이 전화해서 간단하게 통화도 하고, 저희도 무슨 일 있으면 저희 부모님께 전화도 하며 지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저에게 거의 매일 안부 전화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제가 전화해서 살살거리며 전화 통화를 해야 좋아하셨어요. 전화해서 용건만 말하고 끊으면 서운해 하셨습니다. 남편에게 서운하다고 하시고, 남편은 저에게 그 얘기를 전달해서 제가 남편에게 짜증을 낸 적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남편도 저에게 아들만 키운 우리 엄마 아빠가 나보다는 사근사근한 며느리 전화 받고 싶겠지,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이 문제로 몇 번 남편과 말다툼을 했습니다. 그럼 딸만 키운 우리 부모님은 듬직한 사위 전화 받고 싶을 테니 우리 부모님한테 매일 전화 드려라. 주말마다 우리 집에 가서 아들 노릇하고 오자 했어요. 몇 번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제 입장이 이해가 되는지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제 편을 들어서 말해 주었습니다. 시부모님 두 분 다 제 전화만 기다리고 사시는 분처럼 잔소리를 하셨어요. 점점 심해지셨고요. 명절이 가까워지면 명절 준비 때문에 시어머니가 저에게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전화를 하시면 되잖아요. 전화를 하셔서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나서 이런 것 때문에 시어미가 전화해야겠냐고 며느리가 알아서 전화를 해야지 이러시는데 정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용건이 있는 사람이 전화를 하는 거잖아요.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전화할 일이 있을 것을 예측해서 전화를 드려야 한다는 것인지, 그렇다고 제가 전화를 자주 안 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이상은 전화 드렸어요. 시부모님의 압박에 의해서 전화를 드린 것이기는 하지만 일주일에 3번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저희 아버님은 직접 잔소리를 하지 않으셨지만 제 안부 전화를 항상 기다린다고 시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 하실 말씀하시고 통화 말미에 너희 시아버지가 네 전화 기다리니 전화 한번 드려라 하셨습니다. 막상 아버님께 전화드리면 무뚝뚝하게 전화 받으시고 별로 대화가 오가는 것도 없는데 전화 안 드리면 서운하다고 하시는 이유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계속 스트레스 받으니 남편도 스트레스를 받아 남편이 시부모님께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달라진 것은 없더라고요. 근래 들어서 시어머니가 안부 전화에 대해서 더 잔소리가 심해지는데 전화도 안 하고 아예 모른 척을 할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일단은 대화로 풀어나가는 것이 최선일 것 같아서 계속 이렇게 안부 전화로 잔소리 듣는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럼 시부모 서운하지 않게 매일 전화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시더군요. 용건이 있으면 전화드리고 전화가 뜸했어서 시부모님 궁금하면 안부 전화드리고 했을 텐데, 어머님이 매일같이 원하시는 시간에 제 전화를 받고 싶어 하시고 그게 안 되면 화를 내시니 솔직히 더 전화드리기가 부담스럽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일로 아버님도 저에게 전화하셔서 시어머니 화나셨다고 사과 전화 드리라고 난리였지만 저는 사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부모님의 안부 전화에 대한 집착이 끝이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도 안부 전화에 대한 잔소리가 없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일이 시작된 것은 남편의 생일이었습니다. 남편 생일 다음 날 시어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더니 화가 많이 나 계시더라고요. 며칠 동안 화가 나 계시는데 뭐 때문인지 저는 몰랐어요. 주말에 시댁에 갔더니 저희를 본 채도 안 하셨습니다. 남편과 제가 왜 화가 나셨냐고 물어보니 한참 뜸들이다가 말씀하시는데 너무 어이가 없더라고요. 시어머니가 화가 나신 이유는 남편 생일에 제가 전화를 안 해서였습니다. 남편 생일에는 시어머니께 남편을 낳아주시고 키워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를 드리는 것이고 선물을 드리던지 현금을 입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무거운 것으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다른 집 며느리들은 안부 전화도 잘하고 남편 생일에 시부모님께 감사 전화에 선물도 드린다고 하시는데 남편이 그런 것이 어디 있냐고 하면서 자기는 제 생일에 처가에 전화 안 드리고 우리끼리만 축하했는데 그럼 자기도 잘못한 것이냐고 말해주더라고요. 남편이 하는 말은 무시하고 계속 본인 주장만 하는 시어머니도 그렇지만 옆에서 얼른 잘못했다고 빌라는 시아버지 때문에 더 화가 났습니다. 제 생일에 아들이 처가에 전화도 하고 선물도 했는지 물어보시고 안 했다고 하면 혼내셨다면 저도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시부모님께 남편 생일에 전화도 드리고 선물도 드렸을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그냥 대접만 받고 싶으셔서 안부 전화 강요하시고 상식적이지도 않은 일로 화를 내시는데 더 이상은 못 맞춰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제 안부 전화도 안 드릴 것이고 용건 있을 때만 전화를 드릴 테니 그리 아시라고 딱 잘라 말했어요. 다른 집 시어머니는 아들 결혼할 때 집 한 채씩 다 해주시고 집 한 채 못 해준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미안해서 며느리 눈치만 보고 산다는데 어머니는 적반하장으로 매번 나를 죄인 취급하셔서 더 이상 못 견디겠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솔직히 제 생각은 아니에요. 시어머니가 다른 집 며느리는 어떻다며 말을 지어내시길래 저도 똑같이 한 것이었으니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시어머니는 못 견디면 어쩔 것이냐고 소리를 지르시더라고요. 남편이 어쩌긴 뭘 어쩌냐고 하면서 저와 남편 다시는 못 보고 사시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남편까지 그렇게 나오니 시부모님 두 분 다 놀란 표정이셨어요. 잠시 뒤에 시어머니는 신세한탄을 하시며 대성통곡을 하셨고요. 울고 계시는 어머님께 앞으로 꼭 필요한 연락 아니면 연락드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또 안부 전화나 이상한 것을 강요하시면 아예 연락도 드리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겠다고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처음부터 시어머니 황당한 말씀에 딱 잘라 거절하지 못한 제 잘못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일로 시부모님도 저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으면 안 보고 사는 방법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신랑도 시부모님 이해 못하겠다고 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라고 합니다. 제가 너무한 것은 아니겠죠? 시부모님께 시원하게 말 잘하신 것 같은데요. 시부모님 같은 분들은 강하게 대하는 사람들을 오히려 어려워하고 존중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강하게 해야 할 때는 강하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